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슈퍼기미 아니면 레슨몬 대표 배진남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통 현금 비중은 얼마 정도 평소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평균 20%. 평균 20%.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장이 조금 하락할 것 같다라고 그러면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시는 편이시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한 30%. 30%. 크게 많이 막 그렇죠. 뭐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막 더 많이 늘리고 더 하고 싶고 뭐 이런데 그 생각보다 그게 안 되더라고. 사람이랑 욕심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나도 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자산으로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상장 뭐 이런 데로 다 막 이렇게 많이 빼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코인은 처음부터 투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네, 코인은 처음부터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이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뭐 나름대로는 이제 나도 공부를 했죠. 또 주변에서 권유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했었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뭐 세미나도 뭐 이렇게 가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이익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투자를 해왔는 사람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회피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면 하나의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피적인 수단으로,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적인 규제 뭐 이런 그 회피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비트코인으로 좀 투자를 했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 때문에 사실 더 올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너무 풀리는 바람에 이런 버블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히 IT 버블처럼 또 뭐 옛날 네덜란드 튤립 버블처럼 나는 그런 버블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실체는 결국 나스닥의 차트처럼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냥 가상의 현실만으로 올라간 거죠. 실제적인 하나도 없는 상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돈의 힘이었던 거죠. 그게 지금은 금리 인상이 되면서 공포가 생기기를 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추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그 시장은 데드캣 바운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자산 시장은 나오면 올랐다가 탁 튀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시장이고 이익이 나고 배당도 있고 기업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낳는 그런 기업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차원이 틀리다. 그래서 요거는 싸게 모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보통 IT 버블 때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두 개가 지금의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버블이 그 두 개의 큰 회사를 만들어냈듯이 코인 시장에서도 다 죽고 막 엉망진창이 다 되고 나면 결국은 한두 개가 살아남아서 그렇겠죠. 큰 빛을 보지 않겠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자산 회피 뭐 이런 게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쟁이 나고 예를 들면 내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돈은 애들 뭐 폭락을 하고 같이 뭐 루브라 뭐 하여튼 뭐 가치가 폭락을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상자산에 넣어놨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그런 회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수단적인 면에서는 각 나라에서는 CBDC를 뭐 발행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수요로는 피하기 위한 자금의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한두 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 투자 이런 건 하십니까, 회 대표님? 금은 저는 투자를 안 하는데 금 선물 ETF는 뭐 자기 현금 비중에 뭐 5%에서 10% 정도는 나이에 따라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물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는 이제 뭐 실물을 옛날에는 금고에 좀 넣어놓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넣어놓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는 그냥 달러 조금 현금 조금 이 정도로. 그러면 배드팀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어요.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 옛날에 이제 그때 투자 좀 할 걸, 내 친구는 주식 해갖고 뭐 해갖고 코인에서 돈 벌었는데 근데 좀 막 다 떨어져갖고 손해 나서 이제 인상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안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발악하면서 투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저축하고 이게 마음도 편하게 제일 좋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또 계시거든요. 네네. 금리도 조금 더 오르고 네네. 그런 분에게는 그래도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너는 성향이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넌 계속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거야라고 말씀을 보통 해주시나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뭐 이게 사람의 성향인데 네. 그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이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잖아요. 네. 그런 안정적인 사람들이 위기 때 투자를 하라 그러면 더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참다가 이제 버블 때 오히려 과일 국면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 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권하다 결국은 괜히 나중에 뒤늦게 돌아가지고 나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라는 게 나는 예를 들면 2,000원에서 이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10,000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권유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고점에 사서 네가 옛날에 2,000원에 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10,000원에 사서 계속 이제 그때 돼서 AS를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내가 공부하지 않고 누구에게 정보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까지도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예. 만약에 종목을 추천한다면 옛날에 내가 보통 원래 저는 100% 먹는 사람인데 만약 추천하면 그냥 20% 먹고 팔아. 그래서 한얘기 한다면 거의 요즘 안 하는데 네. 한다면은 요즘도 뭐 오늘도 누군가 정말 힘든데 자기 이제 출산했다고 막 이제 출산 선물로 내가 꼭 따바로 보내줄까 뭐 뭘 보내줄까 하니까 종목이나 종목 추천.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오늘 그러면 하루 기다려 오늘 반대명이 나오니까 하루 기다려 해가지고 최근에 뭐 또 종목을 추천했는 게 한 1년여 만에 올랐어. 1년여 만에 올라가지고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오늘 알려줬지. 오늘 알려줬는데 이거 그냥 하락하는데 면부로 묶고 팔아라 그랬는지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10% 그래서 자동 매매 그러나 10% 가격을 알려주고 팔아라 그랬어. 오늘 팔렸더라고. 10% 팔렸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도 확실히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자기가 돈을 빨리 써야 되고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오래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원망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많죠. 근데 완방이라기보다 이제 우리한테 뭐 원망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나를 중장기 투자자고 예. 또 회사라는 게 뭐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걸 다 이제 아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얘기할 때보다는 또 위에서 서서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 만약에 이 회사 괜찮은 회사야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오르는 거야. 그래. 그때 샀으면 이게 왜냐면 옛날 가격 안 샀지만 그 가격이 눈에 들어오니까 얘가 조금 더 떨어지면 그 가격이 오면 내가 한번 사봐야 되겠다는데 걔는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사야지라고 해서 사면 이제 거기가 이제 꼭지고. 그래서 종목 추천은 정말 어렵고 이게 아까 블리시랑 리포트를 보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블리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계속 보면 이런 쪽의 섹터나 이런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큰 그림은 분명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오직 종목 한 종목만 얘기해주면 내가 진짜 평생 쌉으로 모실 수 있는데 배싸부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은 사실 좀 잘못된 거는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또 종목에 대해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확신이 있어야지. 아까 나는 인수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확실히 이 사람한테 얘기 듣고 산 사람하고 버티내는 힘이 틀린 거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돈 떨어지면 돈도 없나 땡큐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인데 뭐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팔아야 돼 뭐 불안한 거죠.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금리는 이상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그러고 뭐 지금 끝이 없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도 막 땡큐하고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슈퍼겜이라고 하면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고 피해갔다가 이제
너무 좋은 회사들이 보이니까 왕창 투자해서 또 확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도 저희가 비슷하게 아까도 생각은 했는데 그럼 욕심이 더 있어갖고 이렇게 더 오래 남아 있다가 저희들 왜냐하면 저희한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그렇죠. 돈이지만 네. 저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1,000만 원 단위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하락이 되면 네, 네. 그러면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한다 해도 기분이 별로 좋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내가 농담이 아니고 뭔가 이게 뭐 지우개가 있는지 형광판의 숫자로밖에 안 보이고 뭐 하락을 해도 이게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하도 많이 시장을 겪어봐서 그런지 계좌는 분명히 뭐 올 초 대비 많이 하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계좌라는 게. 그런데도 이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고 뭐도.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500만 원 갖고 처음 주식을 했을 때는 정말 큰 돈이어서 몇 10만 원 단위로 변할 때만 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어느 시점이 돼 있으셨을 때부터 그게 그냥 전광판의 숫자처럼 그렇게 보이셨나요? 어느 시점이 됐냐 하면 2000년도 IT 버블 때 그러고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다음 계속 폭락을 했잖아요. 아까 지금처럼 이렇게 IT 버블이 끝나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때는 그 남대로 나 2000년도에는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벌었는데 그때부터 종목이 다 이제 물려가지고 있었는 거죠. 몇 년을 물렸었냐면 한 그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07년도까지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6년 7년도. 근데 그게 한 6년 7년 동안 한 번에 다 회복을 해주더라고요. 10배 올라버리니까. 그럼 그동안 계속 사모은 거죠. 근데 그때 아무리 내가 그 대신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집중. 내가 하는 일에.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장세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업에 아니면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사람들은 배당을 나오니까 배당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접어두면 되는 거예요. 접어두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아니면 모니터를 끈다든지. 뭐 시장은 언젠가 돌아간다는. 모니터 꺼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모니터만 끄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뭐 안 보는 거 그냥 하루 보고 치면 내일 올라가겠지. 아니면 내가 더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뭐 월급 받는 사람이나 다른 뭐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그냥 땡큐일 수도 있는 거죠. 배 대표님은 굉장히 많은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는 걸로 제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셨잖아요. 네네. 주식 머리 아프니까 야 그냥 저축 금리 몇 프로 정도만 되면 나 주식 이런 거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금리가 몇 프로 정도만 되면 나는 주식 투자 안 하겠다라는 그런 금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또 여지까지 가진 이렇게 평균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대부분 다 주식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수익률을 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뭐 100%, 뭐 50% 이상. 뭐 30%는 껌이고. 그렇죠. 나는 이제 예를 들어 15%면은 매년 수익을 내준다면 확정적으로 그냥 다 맡길 수 있어. 내가 신경 안 쓰고 다 맡길 수 있어. 지금까지는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신에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자산에서 15%만 매년 내줄 수 있다면 그냥 다 맡겨. 평균. 근데 대부분 사람이 더 사기를 당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20% 이상의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하거나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다. 확정적 수익으로 15% 정도 되면 투자는 이제 투자 세계에서는 투자 떠나고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그래도 꾸준하게 낼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그러면 뭐 조금 그러면 한국은행이 원래 금리 마지막에 올해 연말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3%는 되겠죠. 근데 그럼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이 이번에 더 1.0% 했더라면 더 많이 오히려 주가가 더 안정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가가 픽스텝으로 가다가 그게 또 하면은 물가가 잡히겠죠. 또 잡히면 조금씩 낮아지겠죠.
0.5%는 빅 스텝, 0.75는 자이언트 스텝, 그럼 1%는 빅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뭐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뭐 아 용어도 진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뭐 0.75나 1%나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겠죠. 아 그럴까요? 그 과하게 뭐 올라갈 것 같아도 또 이게 지금도 유가도 떨어지고 이제 전쟁이 제일 관건인 거죠. 전쟁이 관건인 거고. 근데 뭐 다른 원자재 값들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럼 또 뭐 경기 침체되고 오히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금리도 당연히 또 당연히 또 낮출. 금리도 당연히 또 이제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겠죠. 지금은 이제 과하게 오른 거에 대한 강하게 한번 준 거고 다음 달에 만약에 한 번 더 강하게 준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처박지 않을까? 참 기대 심리가 확 꺾이고 막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무튼 주식 시장을 생각하면 걱정밖에 안 되는데 또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뭐 또 이렇게 되면 또 저런 현상들이 그렇죠. 생기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너무 아까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금리 내리잖아요. 금리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또 언제가 내려가지 않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체가 되고 거기 구간이 뭐 3%냐 4%냐 뭐 그거는 이제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구간이 과하게 치달으면 또 이게가 결국 인하 구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인하 구간이 오면 반등이 또 나오지. 대표님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나는 10억만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20억만 있으면 나는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하는데 배 대표님은 얼마 정도의 재산이 현금으로 있으니까 대출 없이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저는 1억 정도 있을 때가 제일 진짜요? 옛날에 1억 있을 때 진짜 그 1억 있을 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쓸 거 다 쓰고 1억 있을 때 솔직히 그 당시에 그때랑 또 지금이랑 틀릴 수 있는데 2000년도 이제 전후로 1억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랑 또 물가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뭐 일단 가치로 그냥 느낌상으로 10억 정도. 근데 지금 1억과 그때 10억이를 월급쟁이의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겠죠. 네. 지금 월급쟁이가 10억 모으기는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월급 받아서는 10억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1억이 생기고 나서 내가 근데 그 주식 불어나는 거랑 또 쓰는 거랑 그때 찾아서 계속 주식 불어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1억이 생기면서부터 그걸로 주식으로서 계속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1억만 먼저 모아라. 그 대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이렇게 월급이든 나올 수 있는 그것만 되면은 이거는 복리로 불어나면 10억, 100억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억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라. 악착같이 모으고 나면 이거는 복리로 해서 투자만 잘하게 되면 아까 망하지 않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복리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10억이 되고 이게 스노우볼 효과를 해서 10억이 한 번 되고 나면 그게 또 한 바퀴만 더 구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1억에서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한번 좀 시간을 좋은 회사를 잘 선택해 두면 이게 한 회사가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번 크게 한번 점프를 해요. 회사 좋은 회사는 그 참고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뭐 더블이 될 수도 있고 뭐 5배, 10배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게 결국 복리 효과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뒤에서 나오는 그러면 월급 받아서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환점이 1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을 때랑 10억이 있을 때랑의 삶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게 대해서 큰 만족도는 뭐 똑같았던 것 같아요. 1억이나 10억이나. 대표님 하루에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옛날에 또 신문을 봤는데 강남의 그 건물주의 생활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뭐 골프 치러 가고 마사지 받으러 가고 헬스장 다니고 이랬는데도 오니까 막 돈이 이만큼씩 불어 있고 야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났던 사람들 제 주변에는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부자의 삶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조금 정말 다른 건지 매일 뭐 오마카세 먹고 호텔 가갖고 뷔페 먹고 뭐 이렇게 사시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우리랑 크게 별반 다른 거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예. 어쨌든 뭐 별반 다를 그 없는 수도 있고 예. 일단은 제가 생활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돈을 쓰는 데에서 뭐 지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뭐 팍팍 쓰지는 않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물건 사는 거, 그다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되도록이면 좋은 거, 비싼 거. 뭐 그런 데는 오히려 요즘 예약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뭐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거는 있겠죠. 근데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살 때도 뭐 이렇게 안 살 때도 이렇게 뭐 차에 대한 욕심, 뭐 먹는 거에 대한 근데 남들 하는 것처럼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더 여유로워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게 더 커진 거는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생활이 궁금하다고 예, 진짜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떠서 경제신문부터 경제 뉴스 TV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그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해요. 이제 뭐 스트레칭부터 근력 운동부터 앉았다 일어섰다 뭐 푸시업을 했다 그 TV 보면서 다 해요. 하고 나가서 수영을 또 하러 가요. 가면서 신문을 이제 계속 보면서 신문을 가서 수영 한 번 하고 또 수영도 많이 하진 않아요. 10분 정도. 요즘 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10분 하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한번 반신욕도 좀 하고 사우나에 20분 한 계시는 5분 거니까. 한 5분 정도 앉았다가 이제 단신욕 정도 하고 그다음 씻고 나와서 밥 먹고 출근하면서 또 다시 신문 보고 하면서 출근하면서 신문도 또 보고 그러면서 출근해서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그다음 뭐 회사 일이 바쁘니까 회사에 대한 또 미팅들이 막 많아요. 미팅 관련 미팅 그다음 투자 관련 또 미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팅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때로는 유튜브도 하고 때로는 더 골프 치러 가고 때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스케줄에 저녁 약속이 뭐 미팅들이 있으면 점심 미팅도 있을 때가 있고 뭐 저녁 미팅 있을 때는 저녁에서 뭐 음식점 예약을 해서 뭐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이제 뭐 미국 주식도 보고 이제 경제 채널들 보다가 이제 짬이 나면 이제 뭐 드라마도 한 번씩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과인 것 같아요. 일과고 별 차이는 없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뭐 스케줄 골프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 요즘 주말에 골프장 그 예약 잡기가 억수로 힘든데 그게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 주변에 회원권도 있고 나도 회원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기는 가는데 어쨌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있고 나는 좀 이게 인생의 또 모토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뭐 그냥 사는 것도 열심히 살고 뭐 거기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저도 살지 모토는 똑같은 데 있잖아요. 왠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억수로 후회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저는 한번 죽을 고비도 넘겨본 적이 있는데 근데 별로 그런 게 한번 해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 저는 사실 최근에 제가 그 이제 작년 연말에 제가 하던 일을 접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고 저도 뭐 나름 제 주변 친구들보다는 조금 이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큰 돈을 많이 모아놓은 건 아닌데 주식이 제 제주도 사는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 육지 돌아오니까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의 목표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 나는 이제 부자가 돼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요? 예를 들면 한 10억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6억 5천 뭐 한 7억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배드투민한테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하면 어떤 식의 조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현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사람들. 첫 번째가 그게 뭐 나이도 중요하고 중요하잖아요. 뭐 나이가 연세가 뭐 60인데 그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그밖에 없다 그러면 차원이 틀린 거 젊은 사람이면은 또 자기가 뒤에서 돈들이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뭐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어떤 뭘 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언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저는 배당이나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나올 수 있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6억이면은 금리가 5% 나오면은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는 있잖아요. 여유롭다기보다는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그냥, 있는 예. 안정적인 예.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괜찮다고. 근데 금리가 뭐 1, 2% 시대에 지금 이제 올라봐야 3, 4%인데 그걸로 6억을 가지고 갖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회사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배당만 받고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성장성과 또 배당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겸비할 수 있는 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20, 30대 같으면 좀 세상을 증식할 수 있는 사람 상품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적극적인 재산 증식 어중간한 나이 때 한 40대 어중간한 나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반반씩 하는 게 좋겠죠. 반반씩 하는 게 좋고 그래도 그 시기가 때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제일 나는 이게 제일 투자의 포인트가 중요한 게 어느 때 진입하느냐 그잖아요. 지금에서 바닥적인 자리니까 어느 정도 진입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금리 인하를 하고 완전히 경제 위기가 왔고 이런 시기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 뭐 리먼 사태 같은 위기, IMF 같은 위기 이런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존 태플턴인가? 네. 그때 얘기했나? 그 사람이 그분이 얘기하기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가장 할 수 있다는 피가 낭자를 할 때다. 피가 그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 제가 그래, 자본주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뭐 집도 어떤 집이 상가도 어떤 게 제일 싸 이러니까 뭐 분양 가격에서 30% 할인해 주는 그게 제일 싼 게 아니라 경매나 공매 나오는 게 맞아요. 가장 싸고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싸게 사는 게 답이다. 싸게 사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싼 구간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계속 하겠어요. 또 올라가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낮춰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거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고 일단 회사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자기 자금 상황 그러고 돈을 어느 정도 배팅해야 되는 시기와 때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난 인생에도 자기만의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 보통 뭐 모든 사람들한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 네. 사이클이 있고 자기한테 운이 들어오는 때가 있고 사업이든 뭐 회사에 대해서 뭐 진급운이든 뭐 돈이든 뭐 이런 것들도 자기 인생의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 내가 그걸 질 수 있는 공부가 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소주잔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물이 콱콱 쏟아질 때 물 한 번 받아봐야 물 반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해놓고 수행을 했고 그래도 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양동이 같은 그릇이 있다면 물을 안 만들어도 넘치지 않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라마 상동가 책에서 임상옥인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돈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릇이 작으면 결국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던데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걸 채널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 아니면 로또가 돼서 10억만 준다 그러면 나 정말 인생 재밌게 잘 살 수 있는데라고 하는데 진짜 뭐 막상 그 그릇이 안 되는데 10억이 생기면 그거는 그 약이 아니고 독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물이 약만 들어와도 물이 다 넘쳐나고 다 넘쳐나가는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다음 그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수양이 돼 있어야 이게 양동이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양동이를 그렇게 뭐 공부를 했었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습득을 해서 그러면 뭐 내가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이익을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스포츠든 뭐 내가 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든 이 자기 그릇을 자꾸 커 나가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뭐 하락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막 모든 게 안 되고 나는 재수 없는 놈이고 그때 이 돈을 왜 투자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이 어쩌면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경험도 쌓고 예. 이게 좀 지금은 내가 늦었지만 아니 이런 기회가 뭐 한두 번 또 오겠죠. 그럼 이제 인하를 하고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경제 사이클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럼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다음에는 아 이걸 내가 못 팔았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더 팔겠다는 또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나를 수양해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예진환 대표님을 만나고 이제 두 가지 내가 정말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저걸 정말 끝까지 투자해서 내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겠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것과 또 금리가 계속 오른다 그러고 뭐 미국은 3.5%면 우리나라는 뭐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 돼 이런 얘기만 하니까 투자고 뭐고 다 해서 낮게 갖고 이제 적금이나 넣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오르겠어요. 결국은 또 경기가 나빠지면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 나는 왜 제 성격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요거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나서 또 궁금한 게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바쁘시겠지만 제가 또 연락을 한번 언제든지 불러주셔서 만나갖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각도기 채널에서 초대하면 제가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릿도 제가 저것도 최근에 이제 저도 봐서 자세하게는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궁금한거나 이건 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또 한번 또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